안녕하세요. 한국을 사랑하는 세계인들의 감동적인 사연을 함께 나누는 감동동주입니다. 동동주같이 달달한 감동 사연을 계속 함께 할 수 있도록 시청자분들의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바스티앙 모로라고 해요. 프랑스에서 생활용품 사업을 하고 있어요. 주로 주방용품, 가구, 청소용품 같은 걸 팔고 있는데 프랑스와 유럽 몇몇 나라에서 나름 성공을 거뒀어요. 하지만 저는 더 큰 꿈이 있었어요. 제 사업을 전 세계로 확장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그 기회를 발견했어요. 그날 저는 사무실에 앉아 진한 블랙커피를 마시면서 노트북으로 비즈니스 보고서를 읽고 있었어요. 그런데 화면에서 흥미로운 기사를 하나 발견했어요. 이게 진짜야? 저는 무심코 중얼거렸어요. 기사에는 한국의 온라인 쇼핑 시장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놀라운 숫자들이 보였어요. 한국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온라인 쇼핑 강국이었어요. 인구는 고작 5천만 명 정도였지만 온라인 쇼핑에 쓰는 돈이 수천조 원에 달했어요. 사람들은 엄청 빠르게 트렌드를 따라가고 스마트폰으로 쇼핑을 즐긴다고 나와 있었어요. 아니, 이렇게 큰 시장을 왜 이제야 알게 된 거지? 저는 놀란 채로 더 자세히 찾아봤어요. 한국은 스마트폰 보급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였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휴대폰으로 쇼핑을 하고 있었고 최신 트렌드를 놓치지 않으려 했어요. 또 디자인이 예쁘고 실용적인 제품을 좋아하지만 가격이 합리적이면 더 좋아한다는 사실도 알게 됐어요. 저는 깊이 생각에 잠겼어요. 만약 내가 한국에서 저렴하면서도 세련된 생활용품을 판매하면 엄청난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거야.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빠르고 저렴하면서도 트렌디한 제품을 공급할 제조업체가 필요했어요. 그때 중국이 떠올랐어요. 중국은 공장도 많았고 품질도 괜찮으면서 비교적 저렴하게 제품을 만들 수 있었죠. 만약 중국에서 물건을 생산해서 한국에 판매한다면 완벽한 조합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북경에 있는 사업 파트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대량으로 생활용품을 공급할 수 있는 제조업체를 찾고 있어요. 며칠 후 저는 장하오라는 중국 청도의 공장 운영자를 소개받았어요. 그는 접시, 가구, 인테리어, 소품 등을 오랫동안 생산해온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화상회의를 했어요. 그는 50대 초반의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사람이었고 깔끔한 정장을 입고 차분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한국 시장에 관심이 있다니 흥미롭군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네, 한국 소비자들은 세련된 제품을 좋아한다고 들었어요. 저는 설명했어요. 가격만 충분히 낮추면 엄청난 반응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장하오는 피식 웃으며 말했어요. 그렇군요. 당신은 한국이 그냥 또 하나의 시장이라고 생각하는군요. 그 말에 저는 잠시 멈칫했어요. 그렇지 않나요? 저는 고개를 갸웃하며 되물었어요. 장하오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한국은 조금 다릅니다. 한국 소비자들은 꼼꼼해요. 세부 사항을 신경 쓰죠. 하지만 결국 좋은 가격이면 사게 됩니다. 그는 가볍게 웃으며 덧붙였어요. 우리가 예쁘게 만들고 가격을 낮추면 별로 깊게 생각하지 않고 구매할 거예요. 저는 그 말이 마음에 들었어요. 좋아요, 함께 해봅시다. 저는 힘주어 말하며 화면 너머로 악수를 건넸어요. 2달 뒤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우리는 엄청나게 다양한 생활용품을 준비했어요. 고급스러워 보이지만 저렴한 미니멀한 디자인의 접시, 가볍고 세련된 플라스틱 의자, 당신의 집을 깔끔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줄 스마트 수납함. 모든 제품이 SNS에서 인기 끌 것 같은 디자인이었어요. 하지만 원가는 최대한 낮췄어요. 저는 한국의 대표적인 온라인 쇼핑몰과 협력해 무료 배송과 엄청난 할인 행사를 진행했어요. 드디어 첫 번째 제품이 판매되기 시작했어요.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화면을 바라봤어요. 과연 한국 소비자들은 이 제품을 좋아할까요? 제 예상대로 일이 잘 풀릴까요? 그러자 몇 시간 만에 엄청난 변화가 나타났어요. 와, 이 접시 디자인 진짜 예쁘고 가격도 대박이에요. 이런 의자를 이렇게 싸게 살 수 있다니. 2개 샀어요. 프랑스 브랜드, 일본 디자인, 그리고 저렴한 가격? 이건 최고네요.
판매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첫날 1만 개 판매. 첫 주 20만 개 돌파. 한 달 만에 100만 개 판매. 이런 속도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었어요. 장하오 씨, 우리 성공했어요. 저는 신나서 한밤중에 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렇죠? 제가 말했잖아요. 그는 여유로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한국 소비자들은 좋은 딜을 그냥 지나치지 않아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이건 시작일 뿐이야. 이제 한국 시장을 완전히 장악할 거야. 그때 저는 몰랐어요. 제가 한국을 완전히 오해했다는 걸요. 그리고 머지않아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교훈을 배우게 될 거예요. 처음엔 꿈만 같았어요. 제 제품이 한국 시장에 출시되자마자 엄청난 속도로 팔려나갔어요. 휴대폰을 확인할 때마다 새로운 주문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매출 그래프는 끝없이 위로 올라갔고 숫자는 점점 더 커졌어요. 첫날 1만 개 판매. 첫 주 20만 개 돌파. 한 달 만에 100만 개 판매. 솔직히 믿기지가 않았어요. 어디를 가든 제 브랜드에 대한 이야기들이 쏟아졌어요. 쇼핑몰 리뷰를 보면 다들 신나서 댓글을 남기고 있었어요. 와, 이 프랑스 브랜드 대박이에요. 디자인도 예쁘고 가격도 완전 좋아요. 이 가격에 이런 의자라니. 하나 더 사야겠어요. 무료 배송에 초특가 할인까지. 이런 기회는 놓칠 수 없죠. 모든 게 너무 잘 풀리고 있었어요. 사무실에서 의자에 기대 앉아 만족스럽게 미소를 지었어요. 계획대로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었거든요. 화면 너머에서 중국의 비즈니스 파트너 장하오가 여유로운 표정으로 웃고 있었어요. 그는 일본에서 화상 통화를 걸어왔는데 여느 때처럼 침착했어요. 보셨죠, 바스티앙? 그는 안경을 살짝 고쳤으며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좋은 딜을 좋아해요. 예쁘고 싸기만 하면 깊게 고민하지 않고 사는 거라니까요. 저는 웃었어요. 맞아요. 이렇게 쉽게 성공할 줄이야. 그런데 그때는 몰랐어요. 비즈니스에서 너무 쉽게 잘 풀리는 일에는 항상 위험이 따른다는 걸요. 저는 성공을 만끽하느라 중요한 신호를 놓치고 있었어요. 처음엔 작은 불만들이 몇 개씩 올라왔어요.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모든 사업에는 불만이 따라오기 마련이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제 비서가 허둥지둥 사무실로 뛰어왔어요. 대표님, 이거 꼭 보셔야 해요. 그녀가 휴대폰을 제 책상 위에 놓았어요. 한국 소비자가 작성한 긴 리뷰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이 밀폐 용기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요. 그래서 성분 검사를 맡겨봤는데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됐어요. 절대 식품 보관용으로 쓰면 안 됩니다.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뭐라고? 그럴 리가 없는데 저는 중얼거렸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점점 더 많은 불만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접시를 한 번 씻었더니 금이 갔어요. 의자 다리가 불안정해요. 우리 아이가 앉았다가 넘어질 뻔했어요. 이 수납 박스에 기스가 많고 너무 약해 보여요. 프랑스 브랜드라서 샀는데 실망이에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급하게 나카무라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한국 소비자들한테서 불만이 좀 올라오고 있어요. 우리 제품 품질을 다시 점검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나카무라는 가볍게 웃기만 했어요. 바스티앙,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세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원래 불만이 많아요. 그는 말을 끊으며 태연하게 말했어요. 그래도 가격이 싸면 결국 다시 사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의 말에 살짝 안심이 됐어요. 어쩌면 맞는 말일 수도 있었어요. 너무 깊게 생각할 필요가 없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리뷰를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그 대신 저는 숫자에 집중했어요. 계속 오르는 매출과 늘어나는 수익. 조금 불만이 나온다고 해서 사업이 망하진 않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하지만 몰랐어요. 그 작은 불만이 얼마나 큰 문제로 변할지요. 그리고 아주 곧 제 사업이 완전히 무너져 내릴 거라는 걸요. 처음엔 그다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는 매출과 수익 그리고 한국에서의 빠른 성공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모든 게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비서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대표님, 이거 꼭 보셔야 해요. 심각한 문제 같아요. 전날 밤 늦게까지 축하 자리를 가지느라 피곤했지만 바로 메시지를 확인했어요. 비서가 보낸 링크를 눌러봤어요. 한국 소비자가 올린 쇼핑몰 리뷰였어요. 이 밀폐 용기에서 이상한 냄새가 납니다. 실험실에서 검사를 맡겼는데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됐어요. 이걸로 음식 보관하면 위험해요. 순간 눈살이 찌푸려졌어요. 유해 화학물질? 그럴 리가 없는데. 댓글을 쭉 내려봤어요. 처음엔 몇 개 없었어요. 뭐야? 저도 이거 샀는데 불안하네요. 혹시 다른 분들도 확인해 보셨나요? 우리 아이 간식 보관하는데 걱정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기 시작했어요. 몇 시간 만에 수백 개의 반응이 달렸어요. 그때 더 심각한 걸 발견했어요. 한 한국 블로거가 제품 성분 검사를 진행한 결과를 공개했는데 우리 밀폐 용기의 플라스틱에서 열을 가하면 유해한 화학물질이 나온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이 용기는 음식 보관용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업체 측의 해명이 필요합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이건 단순한 불만이 아니었어요. 문제가 커지고 있었어요. 바로 장하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장하오 씨, 큰일 났어요. 왜요? 무슨 문제라도? 그는 태연한 목소리였어요. 우리 제품에 대해 안전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유해 성분이 검출됐다고 해요.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장하오는 가볍게 웃었어요. 바스티앙,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검사 결과도 나왔어요. 사람들이 믿고 있잖아요. 그럼 뭐요? 그는 덤덤하게 말했어요. 온라인에서야 뭐든 떠들 수 있죠. 사람들이 원래 그렇게 불평하는 거예요. 곧 잊혀질 거예요. 저는 납득이 안 됐어요. 하지만 이게 단순한 불만이 아니잖아요. 우리 제품을 조사해서 직접 유해하다고 발표했다고요. 바스티앙, 장하오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이런 일 우리 일본에서도 자주 있어요. 하지만 결국 가격이 싸면 다들 그냥 사요. 그냥 계속 팔면 돼요. 필요하면 가격을 좀 더 낮추면 되잖아요. 그는 한결같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태도였어요. 저도 순간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어차피 사람들은 싼 가격을 좋아하니까 시간이 지나면 잠잠해질 거라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리뷰에 답변하지도 않았고 제품 검사를 다시 해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계속 팔기만 했어요.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였어요. 일주일 후 사태는 더 심각해졌어요. 구독자 100만 명이 넘는 한국 유튜버가 저희 제품 리뷰 영상을 올렸어요. 영상 제목 이 프랑스 브랜드의 진실. 싸다고 무조건 사면 안 됩니다. 영상에서는 저희 제품 100개를 직접 테스트했어요. 그 결과 37개가 불량 제품이었어요. 일부 제품은 너무 쉽게 부서졌고 몇몇 제품에서는 유해 성분까지 검출됐어요. 이 회사는 안전하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고 있어요. 유튜버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리고 한국 소비자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했겠죠. 영상은 하룻밤 만에 대박이 났어요. 수천 개의 댓글이 쏟아졌어요. 이 의자 샀는데 2주 만에 부서졌어요. 우리 집 접시도 확인해 봤는데 재질이 너무 약해요. 프랑스 브랜드라 믿고 샀는데 실망이네요. 대체 이걸 한국에서 팔 생각을 했다는 게 말이 되나요? 우리를 바보로 아나 봐요. 뉴스 기사에서도 다루기 시작했어요. 어디를 가도 이 이야기가 퍼지고 있었어요. 저는 사무실에서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어요. 손이 얼어붙은 것처럼 차가웠어요. 목이 바짝 말랐어요. 이건 단순한 불만이 아니었어요. 완전한 재앙이었어요. 다급하게 다시 장하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장하오 씨, 이제 장난이 아니에요. 이번엔 진짜 심각해요. 솔직히 그는 당황할 줄 알았어요. 아니면 뭔가 해결책이라도 제시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는 또 웃었어요. 바스티앙, 아직도 한국 소비자들을 잘 모르는군요. 무슨 뜻이에요? 그 사람들 뭐든 분석하고 따지는 거 좋아하잖아요. 하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려요. 저는 속이 뒤집힐 것 같았어요.
만약 이번엔 아니지면요? 그제야 장하오 목소리에 살짝 흔들림이 느껴졌어요. 그럼 가격을 더 낮추죠. 할인을 더하면 다시 사게 될 거예요. 결국 돈이 최고니까. 그 말을 듣고 전화를 끊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처음으로 진짜 두려움이 몰려왔어요. 이번엔 다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한국 소비자들은 이 일을 그냥 넘기지 않을 거라고요. 그리고 그 불길한 예감은 곧 현실이 되었어요. 이런 일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었어요. 유튜브 영상이 퍼져나간 순간 모든 것이 완전히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 됐어요. 처음엔 몇 일이 지나면 잠잠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어요. 제 제품의 형편없는 품질이 폭로된 유튜브 영상은 이미 수백만 명이 시청했어요. 그리고 한국의 주요 뉴스 매체들이 이 사건을 기사로 다루기 시작했어요. 프랑스 브랜드, 한국에서 불량 제품 판매 논란. 생활용품에서 유해 성분 검출 소비자들 분노. 한국 소비자들은 속지 않는다. 사람들은 완전히 분노했어요. SNS에서는 해시태그 위험한 프랑스 브랜드, 해시태그 싼 개비지 떡 불매운동 같은 해시태그가 퍼져나갔어요. 단순히 화가 난 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엄마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제품 테스트를 진행했어요. IT 전문가들은 전자제품을 분해해서 부품을 분석했어요. 대학생들까지 직접 비교 테스트를 하면서 한국 제품과 차이를 밝혀냈어요. 그리고 결론은 하나였어요. 이 회사는 한국에만 낮은 품질의 제품을 팔고 있다. 그때부터 환불 요청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고객센터 이메일에는 불만과 환불 요청이 끝도 없이 쏟아졌어요. 사람들은 단순히 제품을 반품하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를 속였다며 강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최악의 상황이 찾아왔어요.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공식 조사를 시작한 거예요. 아침 일찍 제 메일함에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했어요. 제목 긴급 제품 안전 관련 정부 조사. 화면을 보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이제 정부에서 제 제품을 직접 조사한다는 거였어요. 만약 문제가 확인되면 한국에서 제 사업이 완전히 끝날 수도 있었어요. 저는 손이 떨리는 걸 느끼며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장하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몇 번의 신호음이 울리고 그가 느릿하게 전화를 받았어요. 목소리가 잠긴 걸 보니 자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바스티앙? 아침부터 웬일이죠? 장하오,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우리 제품이 정부 조사에 들어갔어요. 저는 숨을 몰아쉬며 말했어요. 이제 진짜 위험해요. 그는 잠깐 침묵하더니 피식 웃었어요. 바스티앙,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요?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세요? 조사가 나온다고 바로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계속 팔면 돼요.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뭐라고요? 만약 조사에서 유해 성분이 검출되면 우리는 끝이에요. 그제야 나카무라 목소리에 약간의 망설임이 느껴졌어요. 실수를 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비즈니스라는 게 원래 이런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지나갈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고요? 제정신인가 싶었어요.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나카무라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었어요. 그는 일본에 있었고 이 사태의 한가운데에 있는 건 저뿐이었어요. 그는 제 사업이 망해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점점 깊은 늪으로 빠져들고 있었어요. 상황은 더 악화됐어요. 2주 만에 매출이 90% 이상 떨어졌어요. 새로운 주문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저희 제품을 사려고 난리였던 고객들이 이제는 제 브랜드를 아예 거부하고 있었어요. 다른 기업들도 저를 멀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한국 유통업체 한 곳에서 전화가 왔어요. 모로 대표님, 죄송하지만 앞으로는 거래를 계속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요? 우리 제품을 계속 팔기로 하지 않았나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물어봤어요. 대표님, 지금 브랜드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요. 만약 우리가 계속 제품을 판다면 우리도 신뢰를 잃을 거예요. 전 더 말하고 싶었지만 결국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결정타가 터졌어요.
중국 청도 공장에서 일했던 직원이 한국 언론의 내부 자료를 폭로한 거예요. 그는 우리 회사 내부 이메일과 문서를 공개했어요. 그 안에는 우리가 한국에 팔았던 제품들이 이미 다른 나라에서는 불량 판정을 받고 폐기됐던 제품이라는 증거가 들어 있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그 직원은 나카무라가 했던 말을 그대로 폭로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예쁘고 싸면 다 사. 품질 따위 신경 안 쓸걸. 그 순간 끝이구나 싶었어요. 이제 저는 그냥 불량 제품을 판 사업가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에게 사기를 친 악당이 되어 있었어요. 불매운동은 더 심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저라는 사람 자체에 분노하기 시작했어요. SNS에는 끝없이 글이 올라왔어요. 이 회사 한국 소비자들 무시한 거 티나네요. 우릴 속이려다 큰일 났죠? 한국 소비자들한테 걸리면 끝이에요. 절대 잊지 않을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면서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저는 인정했어요. 제가 한국을 완전히 오해했다는 걸요. 그리고 이제 그 대가를 치르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조사는 아직 진행 중이었지만 사실 이제 그건 중요하지도 않았어요. 이미 피해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커졌어요. 이제는 아무도 제 제품을 사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예전에 우리 제품을 팔던 매장들은 진열대에서 제품을 모두 치웠고 온라인 쇼핑몰들은 제 브랜드를 아예 차단했어요. 저는 우리 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봤어요. 예전에는 하루에도 수천 명이 방문했었는데 이제 방문자는 0명이었어요. 프랑스에 있는 직원들도 패닉 상태였어요. 대표님,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한국 지사를 폐쇄해야 할까요? 투자자들이 다 빠져나가고 있어요. 엄청난 손실이에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저는 항상 제 사업을 자신 있게 운영해왔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는 엄청난 실수를 했어요. 한국을 완전히 오해했던 거예요. 어느 날 오후 전화가 걸려왔어요. 프랑스의 한 투자자였어요. 그는 오랫동안 제 사업을 지원해준 사람이었어요. 바스티앙,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 저는 이미 무슨 말을 할지 알고 있었어요. 지금 한국에서 벌어진 일, 프랑스 언론에서도 보도되고 있어. 저는 눈을 감았어요. 이 얘기는 듣고 싶지 않았어요. 당장 해결해야 해. 어떻게요? 이미 늦었어요. 제 목소리는 스스로 들어도 힘이 없었어요. 사과해. 순간 헛웃음이 나왔어요. 사과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최소한 노력은 해야지. 그런데 너 이 사태가 왜 이렇게 된 건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 그 말이 가슴 깊이 박혔어요. 기업이 정직한지 신뢰할 만한지 진짜로 성공할 자격이 있는지 시험하는 시장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시험에서 완전히 실패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시 배우고 싶었어요. 한국을 떠날 준비를 하며 저는 공항에서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나이가 지긋한 할머니 한 분이 제 옆에 앉았어요. 그분은 저를 한번 쳐다보시더니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젊은이, 당신 그 사업가 맞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뭔가 중요한 걸 배운 것 같네. 저는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많이 배웠어요. 할머니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 됐네.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온 데는 다 이유가 있어. 우린 아무한테나 돈 안 써. 신중하게 선택하지. 저는 그분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알 것 같아요. 프랑스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이건 새로운 배움의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거예요. 비행기가 인천공항을 떠나면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빛나는 도시 불빛이 구름 아래로 천천히 사라지고 있었지만 제 머릿속은 여전히 한국에 남아 있었어요. 저는 한국에 올 때 성공한 사업가였어요. 자신만만했고 세상의 이치를 다 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한국을 떠나고 있었어요. 프랑스로 돌아와 보니 모든 게 달라져 있었어요. 사무실에 들어서면서도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곳은 제가 만든 회사였고 제 책상과 제 의자는 그대로였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같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며칠 동안 저는 멍하니 시간을 보냈어요. 이메일을 열어보니 투자자들과 직원들로부터 메시지가 잔뜩 와 있었어요. 대표님,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회사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한국 지사는 완전히 정리해야 할까요? 저는 당장 답할 수 없었어요. 아직 정확한 계획은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같은 실수는 절대 반복하지 않겠다는 것. 어느 날 아침 저는 회의를 소집했어요. 회사 임원들이 회의실에 모였는데 다들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불안해 보였고 어떤 사람들은 짜증이 난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회의실 앞에 서서 깊이 숨을 들이마신 뒤 예상치 못한 말을 했어요. 우리 전부 다 바꿔야 합니다. 순간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다 한 임원이 눈살을 찌푸리며 물었어요. 전부요?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의 사업 방식, 제품, 소비자에 대한 생각까지 전부요. 다른 임원이 앞으로 몸을 숙이며 물었어요. 한국에서 있었던 일 때문인가요? 맞아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한국에서 배운 걸 바탕으로 완전히 새롭게 시작할 겁니다. 그날 이후 6개월 동안 저는 회사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었어요. 1단계 제품 개선. 이제 더 이상 저렴한 제품을 무작정 생산하지 않기로 했어요. 모든 제품을 안전성, 내구성, 실용성 기준으로 철저히 테스트한 후에야 출시하도록 했어요. 2단계 신뢰 회복. 저희는 소비자 중심의 고객 서비스 팀을 만들었어요. 불만을 무시하는 대신 진짜로 소비자의 목소리를 듣고 제품을 개선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3단계 새로운 비즈니스 마인드. 예전에는 소비자들을 그저 숫자로만 생각했어요. 매출, 이익, 판매량. 하지만 이제는 사람으로 보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신뢰를 다시 얻고 싶었던 첫 번째 고객들은 바로 한국 소비자들이었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나고 저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이번에는 싸구려 제품을 들고 온 게 아니었어요. 이번에는 화려한 할인 이벤트를 내세운 것도 아니었어요. 이번에는 진짜 품질을 가져왔어요. 저는 직접 한국 소비자 단체들을 찾아가 우리 회사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설명했어요. 한국 기자들을 만나 우리가 저지른 실수와 이를 어떻게 바로잡았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다시 저희의 이야기를 들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바로 믿어준 건 아니었어요.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기회를 줬어요. 그들은 우리 제품을 직접 테스트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걸 확인했어요. 조금씩 아주 천천히. 사람들은 다시 저희를 신뢰하기 시작했어요. 그로부터 2년 후 저는 한국에서 열린 한 비즈니스 컨퍼런스에 참석했어요. 발표를 마치고 나니 한 남성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어딘가 익숙한 얼굴이었어요. 모로 대표님, 저 기억하시겠어요? 순간 멈칫했어요. 그리고 떠올랐어요. 그는 예전에 제 회사를 가장 강하게 비판했던 한국 소비자 중 한 명이었어요. 네, 기억합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가지 말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그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대표님을 다시는 신뢰하지 않겠다고 생각했어요. 네, 이해합니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가 말을 이었어요. 대표님은 틀렸다는 걸 인정했고 그걸 바꾸기 위해 노력했죠. 그 점은 존중합니다. 그러고는 손을 내밀었어요. 저는 그 손을 힘껏 잡았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저는 마침내 잃었던 걸 되찾았다는 걸요. 단순한 매출이나 고객 수가 아니었어요. 신뢰였어요. 이제 다른 기업들이 저에게 한국 시장에 대해 조언을 구하면 저는 이렇게 말해요. 한국에서 성공할 수 있다면 어디서든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소비자를 속이려 하면 그 순간 끝장납니다. 한국 소비자들은 단순한 고객이 아닙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소비자들입니다. 그들은 최고의 제품을 원합니다. 그러니 최고의 제품을 제공하세요.
저는 그걸 뼈저리게 배우며 성장했어요. 그리고 지금 저는 말할 수 있어요. 저는 단순히 더 나은 사업가가 된 게 아니에요. 더 나은 사람이 되었어요.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와 사람들을 통해 사업의 본질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인격적으로 더 성숙할 수 있었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